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일 거라 생각했던 간병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과정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마음보다도 비용이었습니다. 간병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동시에 빠져나가며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은 의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게가 흔들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돌봄과 간병을 둘러싼 제도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을 전후로 돌봄 제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왔던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나누어 가지려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었고 가족 구조는 더 작아졌으며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제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현장과 통계를 통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현장에서 보면 간병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병의 비용과 노동을 지금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책 변화의 핵심은 누가 돌볼 것인가 보다 누가 비용을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문제 역시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간병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그 결과 비공식적인 간병, 불안정한 인력, 과중한 노동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느 쪽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정책 논의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은 조금씩 방향을 조정해 왔고 2026년을 전후로 그 변화가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직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노후 돌봄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한 재정과 제도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 간병 인력의 안정성, 근무 환경과 보상 구조가 함께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장을 지킬 사람은 줄어들고 그 공백을 외국 인력이나 비공식 노동으로 메워온 시간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 정서적 돌봄이 중요한 영역에서 이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은 현장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인력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쪽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 구조, 근무 형태, 근속에 대한 보상,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논의되고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점검을 거쳐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확정됐다거나 무조건 바뀐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노후 돌봄 정책은 속보로 소비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보호자들 중 가장 힘들어했던 분들은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급해진 뒤에야 제도를 찾게 되면 선택의 폭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시점에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문제 역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논의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개인 부담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노후 전체의 방향과도 직결됩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소비는 줄고 경제는 위축되며
다음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과 간병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어르신 한 분의 돌봄 뒤에는 항상 가족 전체의 선택과 희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 제도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026년 전후의 돌봄 제도 변화는 그 조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개인에게만 맡겨졌던 부담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돌봄 인력, 노후 비용 구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 결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돌봄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돌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제도나 숫자보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언젠가는 겪게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 멀게 느껴지고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간병 문제는 항상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돌봄은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동행이 잦아지고 약 챙기는 일이 늘어나고 하루 이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용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 그리고 줄어드는 소득,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이 마음의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구조가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돌봄 제도 논의의 중심에는 이런 인식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료 문제는 이 변화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은 의료와 돌봄이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돌봄 없이는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간병 영역은 오랫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까웠습니다.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중요하지만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간병비는 보호자에게, 노동의 부담은 간병인에게, 책임은 아무에게도 명확히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고령화만 가속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제 간병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낮고 근무가 불안정하며 경력이 쌓여도 보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오래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는 변화들은 이 구조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항상 혼란과 오해가 함께 따라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사례를 전체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노후 돌봄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면, 이미 돌봄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면 이 흐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돌봄 제도 변화, 노후 비용 구조는 각각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모르면 다른 하나를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를 놓치면 다른 선택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흐름을 차분히 정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돌봄과 간병은 조급할수록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충분히 살펴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변화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닥쳤을 때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이라는 주제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아주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책 설명은 금액과 제도에 집중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시간의 압박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보호자의 하루가 조금씩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병원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연락을 받고 퇴근 후에는 다음날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돌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된 돌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노동의 분배 문제로 봐야 합니다. 누가 시간을 쓰는가, 누가 노동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 변화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정책 논의에서 간병 영역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 구조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가족 구조는 달라지고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 항상 있는 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과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헌신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부담은 누적되고 결국은 가장 취약한 시점에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돕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요양병원 간병료와 재가 돌봄 정책을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돌봄과 집에서의 돌봄은 서로 다른 선택이 아니라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에 의존하는 시점은 늦춰지고 병원 체계가 안정될수록 집에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책은 어느 한쪽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돌봄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연속성 안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제도는 종이 위에만 남고 사람이 있어도 지속할 수 없으면 현장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최근 변화의 방향은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조금씩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급여, 근무 형태, 경력 인정, 업무 범위의 명확화, 이 요소들이 함께 움직여야 현장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번에 체감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은 항상 현장보다 한 박자 늦고 현장은 항상 정책보다 한 발 앞서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복잡하며 여전히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는 조용하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너무 빠르게 기대하면 실망이 커지고
아예 외면하면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기대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관찰입니다. 어떤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족의 상황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나란히 놓고 살펴보는 일입니다. 노후 돌봄은 남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삶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언제나 하나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병원 중심의 돌봄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집에서의 돌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도는 선택지를 넓혀줄 수는 있지만 선택을 대신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는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게 되고 모르고 있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돌봄은 갑자기 시작되지만 준비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준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도 아니고 아직 선택을 강요받을 단계도 아닙니다. 다만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돌봄이라는 주제는 한 번 듣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조정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지금처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돌봄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제도가 바뀐다고 말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이 안 된다고 말하고 가족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 간극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불안해지면 확정적인 말을 찾게 되고 단정적인 표현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봄과 간병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 무조건 손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상황은 단순화되고 각 가정의 조건은 치워집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이해할 때도 하나의 결론을 찾기보다는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논의의 중심에는 비용을 줄이자는 접근보다 비용이 흘러가는 방향을 조정하자는 흐름이 있습니다. 누가 전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 관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재정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돌봄은 가족의 몫이고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한다는 전제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더 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줄어들고 맞벌이가 기본이 되고 노후의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이 조건에서 돌봄을 전부 가족에게 맡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갑작스럽게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책임의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 단계적 확대, 제도 보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장과 정책이 서로를 맞춰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보들 중에는 확정과 예정이 뒤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표현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로 바뀌는지보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료를 둘러싼 논의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돌봄이 가족에게만 맡겨지면 결국 병원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은 치료의 선택을 제약하게 되고 그 제약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병원 돌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용의 폭발을 막기 위한 정책에 가깝습니다. 지금 쓰는 비용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판단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럼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부담과 혜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부담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비용이 공적 영역으로 옮겨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이 사적으로 간병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가계에는 분명한 부담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공식적인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려는 시도가 지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히 더 받는다거나 더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비용을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투명해지면 논의가 가능해지고 논의가 가능해지면 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이 조정의 과정에서 완벽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힘든 것은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정책보다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바뀌면 질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못하느냐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로 질문이 이동합니다. 이 질문의 이동은 노후를 준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 속에서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조정하며 살아가는 노후로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비용인가? 시간인가? 책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도 몇 년 뒤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고 그 질문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른 형태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가장 힘든 지점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누군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 같고 그 질문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면 결정은 뒤로 밀립니다. 특히 부모님의 문제는 나의 판단이 곧 가족 전체의 판단이 되는 순간이어서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돌봄과 간병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서적인 부담을 정책이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선택지를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답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료를 둘러싼 변화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감당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병원이나 시설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진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고 선택은 여유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이 단절을 조금 완화하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모든 부담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감당하던 부담의 일부를 공적 시스템 안으로 천천히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의 무게가 조정됩니다. 전부 책임지는 역할에서 함께 관리하는 역할로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돌봄을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기능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이냐 시설이냐라는 이분법이 강했다면 지금은 언제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느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바꾸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돌봄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교육, 근속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돌봄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났던 이유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할에 비해 보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부족하면 사람은 떠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에 가깝습니다. 유지 가능한 구조란 누군가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족의 희생, 현장의 인내, 개인의 책임감만으로 버텨온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책은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정리는 막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가 논의되고 있고 어떤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어떤 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미 가능한 제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볼 때 제목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누가 대상인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은 많이 줄어듭니다. 돌봄 제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의 흐름을 전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질문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이 질문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 덜 당황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돌봄을 마주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졌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각 가정의 몫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기본이 되었고 은퇴 시점은 늦어졌으며 자녀 자신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돌봄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가족을 대신해 주겠다는 표현보다는 가족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변화지만 의미는 큽니다. 책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논의 역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간병비는 그동안 가장 개인적인 비용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이 도와주고 치료는 국가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간병은 늘 가족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가족의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병원에 갈 것인지, 누가 일을 쉬어야 하는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변화는 이 질문 중 일부를 공적 영역으로 옮겨보자는 시도입니다. 아직 완성된 답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돌봄을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재가 돌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시간과 방식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보다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돌봄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써왔던 분들일수록 공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망설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봄 제도의 변화는 부모님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덜 무겁게 만들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 완충지대가 없다면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감정이 개입되고 갈등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돌봄 문제는 말로 꺼내지 않다가 상황이 닥쳐서야 급하게 결정됩니다. 이때 선택은 대개 가장 쉬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후회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직 여지가 있을 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를 안다는 것은 모든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까지가 확정된 이야기이고 어디부터가 논의 중인 이야기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만 되어도 자극적인 정보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속보, 대박, 전면 개편 같은 표현이 넘치는 환경에서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돌봄 제도는 갑작스럽게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범 확대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변화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센터에서,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정책 문서보다 느리게 전달되지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과장되지 않아도 충분히 힘을 가집니다. 이야기의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이해라면 속도를 늦출수록 오히려 전달력은 높아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결론을 향해 급하게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돌봄은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점검해야 하고 점검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는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집에 맞는 속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의 과정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할 가족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 폭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가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당장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선택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정책을 기다리는 사람과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뉴스가 나오면 그제야 검색을 시작하고 주변의 이야기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준비하는 사람은 큰 방향만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대입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이 질문을 미리 해본 사람은 제도가 바뀔 때 선택지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느낌보다 기존 선택을 조금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돌봄 제도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은 제도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선택지가 늘어나면 고민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고민을 부담으로 느낄지 권한으로 느낄지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갖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간병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모든 병원에 동시에 적용되는지, 일부 시범 병원부터 시작되는지,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이야기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은 늘 현실과 타협하며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문구만 보면 크게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과도한 기대도 불필요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변화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괜히 제도 바뀌었다가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바꾸자고 말하기보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보다 미리 알고 있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돌봄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정해주느냐보다 누가 함께 살펴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는 가족 간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아픈 이야기라서 미루어 두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꺼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인지, 이 질문들은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침묵 속에서 쌓이던 부담이 말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부담은 조정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돌봄 제도는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둘러싼 대화의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부만 남은 가정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의 경우 필요한 선택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제공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각자의 삶에 맞는 지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문서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편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점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거쳐 정리된 이야기는 속도가 느려도 신뢰를 얻습니다. 이 신뢰는 조회수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빠르게 결론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봄은 한 시점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정보는 차분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사람을 움직이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당장은 큰 반응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정보는 자극적인 기억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게 됩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의 순간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요양병원 하나, 간병료 하나,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향하는 곳은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도는 사람을 대신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덜 힘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기대도 무조건적인 불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태도입니다. 모른 채 지나가면 선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어느새 지나가 있고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감당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리해 두어야 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쯤 계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 정도만 차분히 살펴보아도 노후는 조금 덜 막막해집니다. 돌봄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활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잦아지고 약 봉투가 늘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은 제도가 바뀔 때 덜 놀라고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구조를 한 번쯤 다시 바라보자고 말을 건넬 뿐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료, 돌봄 인력 구조,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한 영역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노후를 맡길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준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지금 방식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정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불안 위에서가 아니라, 자극적인 말 위에서가 아니라 내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기준 하나만 지켜져도 노후의 많은 선택은 후회를 덜 남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답을 주기보다는 기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크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어느 날 보험 서류를 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한마디 앞에서, 그때 이 이야기가 조용히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엔딩 멘터.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이 덜 흔들릴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는가? 이 질문만은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돌봄은 언젠가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용히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든, 나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든, 그 어느 쪽이든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선택은 언제든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요양병원 현장 경험과 현재 공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특정 직업 선택이나 제도 이용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개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추가 확인과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